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오늘 HLB 그룹주들이 좀 떨어졌죠. 사실은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백신 개발 종목들, 그리고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mRNA 관련주들, 바이오주들이 전체가 많이 떨어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머크사나 화이자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법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깊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섹터 전체를 이해하고도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밑에서 적게는 5배, 또 많게는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굳이 머크사나 이 화이자 이 치료제의 탓맛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은 저점 대비 올라가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가장 높은 고점 대비해서도 역시 좋은 뉴스나 좋은 기사는 단한다는 얘기죠. IG 이제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IG는 예전에 3,000원대에서 놀던 주식이었어요. 이 친구가 6만 원을 갔습니다. 근데 6만 원에서도 IGN에 관련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죠. mRNA 백신이 어떻고 무슨 백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뉴스는 계속 납니다. 모든 좋은 뉴스에도 주가는 급락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백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갈까요? 3,000원짜리가 20배가 올라가는데 물론 50배, 100배, 1000배, 만배도 갈 수 있어요. 만배가 간다고 봤을 때 역시 9,999만 배에서 사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예전에 이 네덜란드에 이 튤립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튤립 값이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집 한 채 값이 튤립 값이 됐는데도 여기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순간에 이 어떤 큰 오름에 전체적인 추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이진이나 어떤 종목들, 진원생명과 같은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객관적으로 할 때 2,000원 대비 6만 원이 올라간 거죠. 여기서도 모든 좋은 뉴스는 다 나요. 여기서 너무 높다고 방송했다가 요걸 패대기로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높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도 좋다고 이게 말하는 분들이 어쨌거나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2,000원짜리 6만 원 갖다 떨어진 거죠. 자, 2,000원짜리가 6만 원이 갔다 27,000원이 됐는데 2,000원짜리가 6만 원이 가서 6만 원이 갔다 27,000원이 됐기 때문에 6만 원 하던 주식이 27,000원이 된 게 아니고 2,000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27,000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 지금도 10배가 넘죠. 지금 주가도.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5만 5천 원 들고 7만 원, 8만 원이 가면 밑에서 40배가 올라가고 50배가 올라가고 100배로 올라가는 장기 투자를 여기서 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대응을 할 때는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꽁을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 고점에서 샀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HLB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식의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절대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 수익이 납니다. 근데 개인들이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월봉 고점이 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도 좋은 뉴스는 계속 나죠. 그렇지만 누구는 바닥 대비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봉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식의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추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하향하는데 자꾸 물타기 하게 되죠. 그럼 추세가 우하향할 때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손실은 더욱 커지고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자, HLB를 가만히 보면 저도 물론 중요한 뉴스나 재료들은 제가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살펴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모든 뉴스나 재료는 다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HLB주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전고점 찍고 정확하게 전고점, 즉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지고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이식교선을 깼죠.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도 방송할 때 인기 없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HLB는 폭등합니다. 1년 뒤에 10배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반드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주봉에서 5주선 같은 걸 이탈할 때 제가 첫 번째 경계 상황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 3주 전에 20주선도 이탈했죠. 그래 놓고 이렇게 저점까지 다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하나 띄워드렸죠.
대사관에서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날 수 있다고. 근데 나노코박스 승인 나는 것과 안 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런 뉴스를 띄워드리는 건 우리가 HLB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뉴스에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같이 제가 장중에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HLB는 지금부터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움직이는 분들이 하는 거죠. 모든 주식엔 주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매도세는 줄었습니다. 자,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옆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21선 맞고 제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21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이격을 좁혀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뉴스 났는데 3% 떨어졌네. HLB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제는 3% 올라간 5% 올라갔네. 그러니까 어제는 엄청 좋고 행복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4%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또 내일 또 조금 올라가면 또 좋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충분히 110%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내일에도 나노코박스 승인이 나서 점상 갈 수는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못 맞춰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당연히 HLB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도 축하드리고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저점을 지켜줘야 되고 21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이 따라 올라가고 21선이 내려오고 21선 돌파 안착 옆으로 가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이런 역사는 반복이 됐죠. 자, 급락을 하고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졌고 옆으로 가는 구간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런 구간이 있었죠. 자, 이럴 때 하루 올라가니까 또 엄청 좋고 하루 떨어지니까 또 막 큰일 났고 하루 올라가니까 또 엄청 좋고 하루 떨어지니까 큰일 났고 근데 결국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예전에 단기 단타로다가 들어와서 만약에 손절을 못 쳤다? 주봉에서 올라갔죠. 여기서 손절을 못 쳤다. 추세를 깼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난 HLB를 장기적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 어제 5% 올랐는데 오늘 3% 떨어졌네. 큰일 났네. 막 웃고 비웃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인 거고 HLB를 믿고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월봉에서 꾸준히 저점마다 모아가는 거죠. 물론 이 친구가 HLB가 어떻게 될진 저는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엔 HLB는 앞으로 100배 갈 거예요. 1000배 갈 거예요. 뭐 여기서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자, 진양군 회장이 지분 분석에서 보면 예전에 이 종목 이 HLB를 매입한 적이 있죠. 장내 매수도 한 적이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랬던 시점이 보면 일봉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공간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공간들에서 진양군 회장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들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오래 끌고 가지 않고 난 바로 매도할 거야. 10% 20%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지만 특수관계인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모아왔고 진양군 회장님도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물론 진양군 회장님도 이런 데서 매수한 물량만큼 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어제는 5% 올랐다가 오늘 좀 떨어지니까 그거 봐봐. 그 나노코박스 뭐라고 뭐 HL 뭐라고 하루하루 이렇게 신경 쓰다가 피말라 죽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HLB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나노코박스에 관련해서 여기서 더 올라갔다고 많은 분들이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이런 건 저도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고 깨질 자리 다 깼죠.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5% 올라가니까 갑자기 HLB가 드디어 대박 나는 거나 막 이랬다가 오늘 또한 4%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비웃고 주위 사람들 비웃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간다 그래도 7만 전자 되니까 난리들이 났죠. 전부 다. 이해는 해요. 당연히.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월봉에서 최고점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연히 긴 꼴이 떨어졌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고 이제 드디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 깨면 더 무너져요.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HLB가 어제 좀 5% 올랐다가 오늘 3% 떨어지니까 막 그거 봐봐 그거 뭐라고 막 웃어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 주식을 우리가 단기 단타로 내가 접근을 하느냐 오늘 팔고 내일 살 거냐 이게 아니면
아니면 오늘 팔고 내일 살 것 같았으면 주봉에서 우주선 깼을 때 다 손절이죠. 아니면 익절 처리하시든가. 우주선 깼을 때 제가 추세 깨진다고 그랬죠. 완벽히 깨졌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깨졌으면 내비두고 제가 분명히 분할 매수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주식은 분할 매수를 할 때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분들 보면 가격만 갖고 분할 매수 하시는데 63,000원짜리가 5만원 됐네 매수. 이게 아니고 추세를 이해해야 되죠. 자,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내려왔는데 아직도 우주선을 못 해줬죠. 결국 주식의 추세를 돌려놓기엔 우선 회복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일봉에서 제가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20에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야 돼요. 어쨌거나 어제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떨어졌다 하지만 이격이 모이고 있죠. 이 이격이 완벽하게 모여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옆으로 오랫동안 간 다음에 자리가 잡으면 그때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내일이라도 나놓고 막 승인 나서 막 점상 갈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돌아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어제 하루 조금 올랐다고 온 세상 행복한 것처럼 또 행복하다가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또 온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비웃고 그거 봐봐 그러면서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이 종목을 과연 단기 단타로 들어갔는지 결국은 중장기로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는 HLB를 단타로 들어갔어. 나놓고 막 승인 날 것 같아.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리 다 깼는데 손절 못 합니다. 그래 놓고 나놓고 박스 안 나오니까 욕 무지하게 하고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거 뭐지? 베트남이란 나라 뭐지? 이래 놓고 결국 난 지금부터 장기 투자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저도 주식을 이제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HLB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급액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디서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전에 처음에 HLB 얘기할 때 이런 공간에서 제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됐고 추세에 턴을 해놨다고 그랬죠. 이분들이야 뭐 지금도 수익권이죠. 근데 여기서 샀는데 나놓고 막 승인 안 난다고 막 욕하시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자, 리보세라닙도 있죠. 근데 영상은 많이 올려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HLB에 대한 행보, 또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 나노코박스가 당연히 관계사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나 이슈는 잘 챙겨드리지만 결국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추세, 그리고 하루하루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루 3% 올라가서 온 세상 행복하고 오늘 3% 떨어져서 온 세상 망할 것 같고 HLB 내일 곧 망할 것 같고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